다음은 오래간만에 IPO 관련한 소식입니다. 올해 첫 대형 바이오 의료기기 APR이라는 종목이 IPO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 가정용 뷰티기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가정용 뷰티기기의 성장성을 보면 대단히 높은데요. 매년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5천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조 6천억 원 정도의 약 3배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진 상태입니다. APR의 사업 구조를 보면 뷰티 사업 부문, 그 다음에 패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션은 널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뷰티 사업 부문인데요. 뷰티 사업 부문 중에서도 메디큐브, 그 다음에 메디큐브 AGR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메디큐브 AGR의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요. 이 메디큐브 AGR은 디지털 클리닉 뷰티 브랜드입니다. 이 안에는 대표 제품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GR 부스터 힐러라는 뷰티 기기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이 AGR의 매출액이 1,100억 원을 나타낼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을 보면은 3,717억 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3분기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98억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8.5% 정도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출액 증가율도 3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작년도 전체 4분기까지 연 매출액을 보면은 5,22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31% 정도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인 것이고 영업이익도 1,000억을 상회해서 1,02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M을 보면은 3분기보다도 더 늘어나서 19.5%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익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약 7,700억, 영업이익은 1,500억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약 40% 이상씩 상승하는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간만에 좋은 의료기기 업체가 IPO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모가는 상단 2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청약일이 14일에서 1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미국에서 2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발명이 된 유전자 가위가 드디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이제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 기반으로 해서 엑사셀을 겸상 적혈구병, 그 다음에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명은 카스게비고요. 엑스비보로 치료를 합니다. 엑스비보라는 것은 환자의 피를 뽑고 유전자 가위로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혈액을 환자에게 넣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엑스비보라고 하고요. 직접 환자의 몸에 치료제를 넣는 것을 인비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버텍스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엑스비보로 치료제 2개를 이제 승인을 FDA에서 받았고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그 다음으로 진전이 있는데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는 마찬가지 크리스퍼 카스9 기반의 유전자 가위로 인비보로 ATTR 심근병증, 그러니까 간에서 잘못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들이 심장에 가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도하는 거죠. 임상 3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전성 혈관 부종, 이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이 올해 3분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FDA에서는 이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가입 여성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전임상 보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제 FDA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현재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FDA는 유전자 가위의 오프 타겟팅,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그 유전자를 가서 절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유전자를 절단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카스게비를 승인을 내줄 때도 심사 승인 전에 FDA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유전자 가위의 오프 타겟 위험성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해달라. 치료 효과는 좋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도 이렇게 오프 타겟 위험성에 대해서 FDA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FDA는 무작정 유전자 가위의 개발을 막는 게 아닙니다. 이 암이라든가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더라는 이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조심스럽게 그런 위험성을, 즉 유전자 가위 치료제의 오프 타겟 위험성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3사인 크리스퍼라든가 인텔리아 그리고 에디타스 같은 회사들은 임상 개발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2025년도에는 유전자 가위 관련한 그런 치료제가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툴제는 올해 즉 2024년도에도 임상에 진입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툴제는 임상 성과보다는 오히려 특허 분쟁과 관련한 그런 언급을 언론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임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임상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툴젠도 보다 임상 진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IPO를 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자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임상 관련한 진전을 보이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유전자 가위와 관련해서 미국과 국내 기업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